문과 출신이지만 데이터 직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주목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직군 편입니다. 데이터 직군에서 근무하고 계신 현직자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통해서 취업 방법,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데이터 직군에서 근무하고 계신 현직자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기업에서 현재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고 일하고 있는 현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문과 출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비전공자로서 데이터 직군을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데이터 직군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게 맞는지, 그리고 옮기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대학 때는 이제 경영학부 졸업한 이제 찐 문과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대학교에서는 데이터 관련된 여러 전공 수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일절 수강한 적이 없었던 비전공자입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아서 업무를 한 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지금 직장은 7년 차. 직무로 일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기술적인 공부를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싶었는데 나에게 맞는 공부도 하면서 업무 스킬도 같이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직무로는 이런 데이터 직군이 저한테는 현 시대 트렌드에도 맞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데이터 직군에도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아직 제가 느낄 때는 기업에서 명확히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애널리스트가 있을 수 있고 데이터 레이크를 관리하는 어떤 엔지니어 직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직무를 개발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신지, 네.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회사에서 직무로는 개발로 구분은 되긴 하는데 실제 하는 업무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에 가깝습니다. 이제 실무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분류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무가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데이터 분석가,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이제 데이터 분석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가 이제 회사에서 다루는 여러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할지를 기술적으로 고민하고 일하는 분들이 이제 이쪽 계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실시간 VOD 시청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 데이터가 일단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되니까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될지를 고민할 것이고 그리고 또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개발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엔지니어 계통이고요. 제가 하고 있다고 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사내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두 종합해서 어떤 패턴이나 지표 등을 파악을 해. 그래서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제 이 인사이트를 도출하려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적용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사업 부서가 원하는 어떤 단순한 결과 같은 거를 저희가 데이터 추출로 작업을 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라고 아까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좀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간략히 시각화하고 보고하고 보고서하고 이런 것들 좀 하는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석가 업무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분이세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내 윗분들이나 사업부서에서 긴급한 어떤 요청 사항들이 오고 갈 때 신속하게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빠르게 결합을 해가지고 분석해서 보여주시고 그분들의 좀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비전공자로서 데이터 직군 취업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비전공자도 데이터 직군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취업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비전공자라도 데이터 직군이든 어떤 직무로든 다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했는데 여러분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전공자가 저처럼 이렇게 데이터 직무나 이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대체로 이제 이직을 해서 넘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일단 기업에 먼저 입사를 해서 뭐 어떤 일을 충분히 해보신 분들이 많이들 넘어오기 수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회사 전반에 그런 산업의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에 다루는 데이터들이 무엇인지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 직무로 전환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 B2B 영업이라는 직무로 입사를 했습니다. 영업이죠, 영업. 그래서 5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지는 당연히 알고 회사가 서비스하는 상품의 대부분을 알게 되었고 가볍게라도 어떤 데이터들이 사내에 수집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내가 이제 직접 접근을 해서 다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차원에서 이제 저도 개인적인 좀 공부를 더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해야겠죠. 왜냐면 직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를 곁들이면서 직무 변경을 이제 희망하게 됐고 이제 그게 잘 성공이 돼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ADSP, SQLD, 그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아예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자격증이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시중에 있는데 가볍게 이 자격증들을 취득해 보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기본 지식을 키우는 측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이 자격증 취득이 절대로 그 어떤 데이터 직군의 취업으로 보장되는 그런 케이스는 전혀 아닙니다.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전혀 전공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좀 기본 지식을 좀 채운다라는 생각으로는 해보는 건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만약에 좀 취업에 이쪽 직군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시중에 공개된 공공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쪽을 내가 한번 그 데이터들을 잘 가공을 해서 어떤 내 나름의 인사이트를 도출해 본다던가 그런 스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보시고 나중에 취업하실 때나 이럴 때 같이 좀 적어서 내신다면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결과물들이 네. 좀 필요할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런 프로젝트들을 사내에서 이제 직무 전환을 하실 때도 네. 제출을 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직무 전환을 하는 게 이제 사내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선발 과정이 있었어요. 아예 직무 전환하는 분들을 따로 뽑아서 트레이닝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무형 어떤 프로젝트를 저희 사내의 데이터들을 직접 활용을 해서 어떤 자기만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부서와 함께 협업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발 과정을 통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중에 또 그런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스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데이터 분석가들을 또 키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 과정들에 보면 기본적인 공부해야 될 것들도 다 가르쳐 주시고 꼭 거기에 껴있는 게 이제 실무형 프로젝트를 꼭 수행하도록 많이 안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된다면 자격증, 이제 취업을 도전하시는 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자격증보다는 그런 과정을 조금 더 내가 인내하면서 다녀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요즘 이제 상경계 학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픈 API라든지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작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과제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랑 더불어서 조금 현직자로서 네. 어떤 뭐 사이트라든지 조금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인사이트를 도출해보는 나름의 자기만의 경험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생 아까 상경계 쪽에는 그런 수업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수업에서 내가 수행했었던 프로젝트 경험들을 잘 정리해 놓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외부에 아까 공개된 데이터들 많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자기가 나름 이제 분석을 해보고 이게 이런 식의 인사이트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자기 정리해 놓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델링이나 AI 모델링이나 딥러닝, 머신러닝 모델링을 내가 좀 체득하는 거를 좀 계속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 캐글이나 데이콘이나 국내 같은 경우는 데이콘이고
해외가 같이 곁들여져 있는 사이트가 캐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두 사이트에 가입하셔가지고 거기 보시면 컴페티션이 되게 많아요. 그냥 주제가 주어지고 데이터도 다 주어져요. 목표도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코드를 막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데이터들을 한번 다뤄보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델링도 돌려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모델링을 통해서 성과가 여기 있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대비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는지, 내가 모델링을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치적인 지표도 나와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데이터 직군 지금 하고 계신 직무를 네. 추천한다? 안 한다? 네, 추천합니다. 당연히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계속해서 좀 사내에 방대한 데이터들을 제가 다뤄볼 수 있고 분석할 수도 있고 계속 공부할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에도 모두 내가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한다는 게 되게 뿌듯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 데이터 직군에 와서 내가 종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 회사를 선택을 하실 때 좀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되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야 많이 시도해 볼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큰 기업인데 매출도 크고 막 엄청 어마어마한 기업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데이터 관리가 엉망인 것도 되게 많고요. 반대로 되게 작고 중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여러 회사들과 제휴가 맺어져 있어가지고 다루는 데이터들이 꽤 상당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데이터에 몸담고 싶다, 데이터 분석이든 데이터 직군에 몸담고 싶다라고 하면 회사를 선택할 때도 이 회사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다루고 있고 거기서 수집될 만한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면서 기업을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를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네. 부분이 있을까요? 힘든 점은 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불러오는 것도 오래 걸리고 이걸 뭔가 SQL 쿼리를 돌리거나 모델링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그 기다려야 되는 시간 동안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가만히 쉴 수도 없고 그럴 때 또 딴 거 하면서 계속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힘든 점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런 분석 작업들을 쳐낼까, 우선순위를 매겨서 쳐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저에게 가장 힘들고 매일매일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직장생활 만나게 될 때까지 직무톡톡은 계속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직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